할렐루야, 1대1 양육자로서 준비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대1 양육 첫 번째 만남, 안녕하세요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일단 상대방이 내향인지 외향인지를 우선 파악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MBTI를 대놓고 물어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MBTI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지 15년이 넘었는데요. 과거에는 MBTI가 보편화되지 않았으나 요즘은 보편화되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MBTI 알아서 쉽게 상대방을 파악해 버리려는 경향, 그 유형의 틀 안에 가두고 상대방을 보려는 태도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전문가이지만 MBTI를 먼저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맞추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 다 다른 모습을 지니는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MBTI를 물으면 마치 예전에 혈액형으로 사람을 재단하듯이 어떠한 틀 안에 그 사람을 가두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에 대화를 하면서 서서히 알아가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면 이분이 내향인지 외향인지가 좀 느껴져요. 그럼 그것을 토대로 해서 대하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MBTI의 올바른 이해에 대한 영상 링크를 제가 아직은 촬영을 안 했는데 제가 올려둘 테니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향은 바로 자기 개방을 하는 경향이 높지만 내향은 친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외향형의 내담자, 아니 동반자를 만나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하시면 되는데 내향형의 동반자를 만난다면 너무 처음에는 이것저것 자세히 묻는 시도를 좀 주의해야 합니다. 외향과 내향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오픈한 정도에서 과도하게 묻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반자가 이혼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왜 이혼을 하셨어요? 라든지 그와 관련 이야기를 너무 많이 물으면 결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동반자가 미혼이라면 아니 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셨어요? 너무 예쁘신데. 뭐 이런 평가와 판단의 의도가 담긴 추가적인 질문이 동반자를 불편하게 만들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취조하듯이 여러 가지 질문으로 상대방을 빨리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와 공통점을 빨리 찾으려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보다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양식 마인드를 갖고 뭐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직업, 나이 등에 관해서 너무 이렇게 캐묻지 않으려고 이렇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친해지려는 의도로 동반자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듣고 나서 저도 그래요 라고 하면서 그다음부터 장황하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면 그것이 자기 개방의 차원에서 작용해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에너지의 초점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로 향하도록 하는 대화 기법이기에 듣고 나서 공통점이 있고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급적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향이든 외향이든 모든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마음 편히 다 꺼내놓고 싶어 합니다. 내향이라고 해서 말하기 싫은 게 아닙니다. 시간이 외향에 비해서 더 오래 걸릴 뿐입니다. 자, 첫 만남에서 이 14페이지의 질문으로 함께 대화를 나눌 텐데 만나기 전에 14페이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첫 만남 때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면 좋습니다. 특별히 MBTI J, 계획형은 미리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더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J가 아니라 하더라도 P더라도 미리 준비할 시간이 좀 있어야지만 정제된 상태로 자기 경험을 나눌 수 있기에 첫 만남에서 어떠한 나눔을 주로 할지에 대해서 미리 동반자에게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전날에 알려주기보다는 일주일 전에 알려주시면 가장 좋겠죠.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만남에서는 큐티 나눔, 성경 읽기 등 어떠한 사전 과제가 없기에 14페이지로 나눔을 주로 할 텐데, 그렇게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만 가볍게 해주시면 동반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14페이지의 질문, 구체적으로 한 문항 한 문항씩 살펴볼 텐데요. 6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따뜻하고 행복했던 시절. 2절, 춥고 어려웠던 시절. 3번, 하나님을 가장 만나고 싶었던 때. 4번, 예수님을 영접했던 때. 5번, 삶의 비전, 목표. 6번, 기도 제목. 일단 1번과 2번을 먼저 부드럽게 나누시면 됩니다. 1번은 좋았던 시절, 2번은 힘들었던 시절의 경험이죠. 이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 인생 전체를 나누는 시간은 아니기에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시면 좋습니다. 들을 때 양육자가 명심해야 할 개념은 판단 중지입니다. 동반자의 경험을 들을 때 그게 뭐가 힘들지? 라고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충분히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해를 못할지라도, 이해가 잘 안 될지라도, 사람들은 보통 내가 겪는 일이 가장 힘든 법입니다. 그러니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언 금지라는 개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행동했어야 하죠. 라는 식으로. 혹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했어요. 라는 식으로 어떤 조언의 형태로 대화를 이어가면 상대방이 불쾌해집니다. 특히나 동반자가 나보다 나이가 어릴 경우, 심지어 아주 한참 어릴 경우 조언이랍시고 어떠한 교훈적인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동반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신앙적 교훈으로 상대방의 경험을 갈무리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적 결단은 상대방이 직접 하는 것이지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 교훈을 주는 것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적 교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들을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반자가 행복했던 경험을 나누면서 자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자랑 참 잘하네 라는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마음이 표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깨알 자랑을 하지 않으면 큰 교만으로 빠지게 된다.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의 자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그 마음을 잘 받아주는 공동체, 그 1대1 만남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과 4번은 신앙적 나눔입니다. 1번과 2번이 일반적 대화라면 신앙적 결단의 순간을 묻는 질문이 3번, 4번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간증거리가 있을 텐데 이러한 나눔은 양육자의 신앙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마 양육자도 간증거리가 많겠지만 첫 만남에서는 동반자가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질문도 해주시면 동반자의 원활한 나눔을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동반자에게 이렇게 대화의 우선권을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4번 질문의 경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동반자를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눌 수 있도록 이 2가지의 질문으로 나눠서 설정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동반자를 만나실 경우 다음 만남, 즉 2번째 만남 때부터 총 4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이번에 대해서 좀 더 다룰 테니 너무 이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 그러시군요라고 좀 그냥 짧게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좋은 관계 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지? 라는 생각에 바로 복음 제시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 같은 느낌이 우선 나도록 동반자가 그렇게 느끼도록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 좋습니다. 5번과 6번은 미래적 질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비전과 목표를 지니고 있는지, 현재 기도 제목은 무엇이어서 앞으로 어떠한 삶이 펼쳐지면 좋을지를 이렇게 소망하는지 나누는 시간이니 이 또한 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동반자의 미래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동반자가 고마워할 것이고 마음을 더 쉽게 열게 될 것입니다. 이때 나누신 내용에 관해서도 종종 물어보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을 나누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직업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만나서 바로 무슨 일 하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5번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는 일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더 낫습니다. 6번은 신앙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바라는 일이 있을 텐데 그걸 들으시면서 뭐 이런 기도를 하지? 그건 개인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식으로 신앙적 판단하기를 자제하시고 동반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첫 만남 때는 무거운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가볍게, 어, 가볍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려는 그러한 태도로 전체 흐름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더 낫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해야 합니다. 물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첫 만남 때부터 급진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볍게 대화를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긴밀한 대화가 오가야 하기에 장소 선정도 참 중요한데, 너무 시끄러운 곳보다는 조용하게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추천합니다. 프라이빗한 공간이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너무 조용해서 더 긴장감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이러한 예배적 상황도 잘 고려하시면서 장소를 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동반자가 한 말은 모두 비밀을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공동체에 떠벌리면 안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나 동반자가 내향일 경우 더 잘 지켜줘야 합니다. 내가 양육자에게만 말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알아서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 듣는다면 불쾌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양육자 동반자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선생과 제자가 아니라 상대방을 신앙의 동반자라고 여기는 이 점이 참 좋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모습입니다. 남보다 더 나를 남보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교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다는 말씀도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4개월 동안 신앙적으로 든든한 친구, 동반자가 되어준다고 여겨주시면 좋습니다. 말로 표현할 때 내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대하면 그 마음이 다 말의 뉘앙스로 드러납니다. 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적 으로 나보다 더 나은 분을 만날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 다소 부족하지만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배경으로 인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동등한 관계로 여기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합니다. 약속 시간을 준수하십시오. 프로페셔널의 세계에서는 정시에 시작하는 게 당연합니다. 특별히 MBTI P는 약속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데 양육자가 일단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J는 약속 시간에 늦는 걸 무척 싫어하는 경향입니다. 어, 이해는 해 주시겠지만 동반자가 늦어도 이해는 해 주시겠지만 약속 시간 개념이 없다고 느껴지면 사이가 벌어질 수 있으니 이게 사소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소한 걸로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특별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육자는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데 동반자는 좀 늦더라도 너그럽게 또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죠. 여러분, 자비롭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는 우리의 스승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반자에게 예수님처럼 좋은 양육자로 기억되기를, 그러한 양육자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만남 가이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 강의에 대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